제일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손으로 인사할게요. 많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되게 많이 왔고 이제 조만간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고 저는 계속 믿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쉽진 않죠. 공부하시는 거 쉽지 않고 또 이게 구문이요. 굉장히 유용한데 선생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암기의 좋은 점은 신속, 간편, 정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선생님은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어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득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쉽지는 않죠. 노력을 좀 요구하고요. 일단 해놓으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대학을 가셔고 대학 영어를 한다거나 터프 타입 어떤 것도 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실전 독해 이쪽에 가시면 굉장히 빨리 보이게 될 것이고요.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만족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끝나고 나면 또 선생님 후회할 거예요. 왜 좀 더 많은 걸 안 줄까? 아마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런 거는 또 이제 우리가 Q&A도 있고요. 수강 후기도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루트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많은 얘기들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말 영어의 무기가 하나 탁 잡혀지기를 정말 간절히 제가 기원드리고요.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고요. 복습 기본이고요. 예습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요약 노트는 반드시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독해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어떤 교재들을 갖고 많이 자주 연습하시고요. 지금은 이게 막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우리 이제 리뷰 한번 들어가 보죠. 워낙 전 강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전 시간에 이제 가정법에 대해서 사실은 조건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쭉 분파돼서 나왔다라고 해서 단순 조건문, 그 다음에 가정법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가정법 과거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정법에 있어서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비동사를 썼을 때 were를 써주는데 물론 현대 영어에서는 were도 써준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문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쓸 때는 were를 써주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주절에 나와 있는 조동사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앞선 조동사 파트에서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대과거에 대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had plus pp를 써준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으면서 should you have pp, would you have pp, 그 다음에 must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얘기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있었을 겁니다. 조동사 파트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파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요. 이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if가 없네. 그죠? 특수. 우리가 스칭 이제 특수 가정법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들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worry not for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암기를 좀 해둬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had it not been for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입에 붙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입에 완전히 붙으셔야 돼요. 그 다음 거. 매우 중요하게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열강을 했었었죠. 너무나 중요하다. both for, without인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이제 핵심적인 것을 뒤에 이것이 가정법인지를 느낄 수 있게끔 주절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전 시간에 나간 파트가 이제 여기까지니까 여러분이 되시겠지만 오늘 나가실 파트들도 이미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총정리가 한번 이루어졌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시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f가 없는 가정법 정말 많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요.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무기를 만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걸로 만들면 여러분의 무기가 된다는 얘기겠죠. 다른 학생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나오는 구분들이다 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죠? 연습이 됐던 거니까 had nothing for 이래가지고 가정법 과거를 얘기했던 그런 구문이 되겠습니다. 쭉 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Had it not been for the accident, we should have been there on time. should have pp를 써줬고요. 그 다음에 on time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정각에 정시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had it not been for the accident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정법 대각과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해석해야죠. 그래서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정각에 거기에 도착했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되어주면 맞겠습니다. 많이 했던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됐었겠죠. 이런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특수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이제 많이 알게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요. 거기 있는 해설 있죠, 여러분들. 해설. 거기 있는 부분들 꼭 좀 봐주시고요. 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으로 이제 한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Had it not been for this determination, she might have died of sheer agony. sheer라는 것은요, 좀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agony 그러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단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She might have died of sheer agony. 그녀는 완전한 고통으로 죽었었을 텐데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네. 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ext. Had it not been for.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완전히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Had it not been for this, his wife and the encouragement she gave him.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She gave him.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가정법이다.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는 게 눈에 띄어오시면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해석은요. 그의 와이프와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그러니까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줬던 용기가 없었더라면 he might never have known success. 그는 절대로 성공이라는 걸 알지 못했을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는 뭐가 됐다는 거야? 성공을 했긴 했다는 거죠. 아내와 그리고 아내가 어떤 격려를 해줬나 보죠.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제가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인데요. 가정법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가정법 과거라든지 가정법 과거 완료를 붙여서 I wish 나는 소망한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진 않고요. 가정법 과거로 하면은 뭐뭐라면 좋았을 텐데, 바랬을 텐데, 좋겠지만 이런 얘기고 가정법 과거가 그러니까 대과거가 붙어버리면 과거 완료가 붙어버리면 뭐뭐였더라면 그죠? 좋을 텐데, 좋겠지만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이렇게 대단히 어려운 파트는 아닙니다. wish 구문이라고 워낙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들. 자, 보시죠. How I wish I were. 근데 얘도요, 어쨌건 가정법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요, 비동사를 갖다 쓸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were라는 거로 써주는 게 원칙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 were a millionaire.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것처럼요, 내가 백만장자라면, 또는 백만장자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that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내가 전 세계를 여행할 텐데.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안 어려워, 이것도. 그래서요, 뭐, 해설 부분 쭉 보시게 되면요, 뭐, 이해가 안 가실 부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됐습니까? 됐고요. 네. 전 강의가 뭐 워낙 중요했던 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만 잘 보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 다음 거 심학생을 한번 가보죠. Now when I hear a cheer from the audience after I sing, I wish Cassie could hear it too.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지금 이제 when I hear a cheer from the audience after I sing, 내가 노래를 부르고 난 후 관객들로부터 환호성을 내가 듣게 되는 지금 나는 캐시 또한 그것을 들었으면 좋으련만 하고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next. 가죠. You may have heard people say, I wish I had learned that in school, or I wish I had more education. 맞죠? You may have heard people say, 당신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을런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을런지도 모르죠. I wish I had learned that in school. 학교에서 내가 그것을 배웠으면 좋았으면만. 혹은 I wish I had more education. 내가 좀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이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됐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직접 화법이라고 얘기해줘요. 그렇죠? 회화체 구조죠. 이런 얘기를 들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가 됩니다. 뭐 대단히 어렵지는 않고요. 오케이. 요거죠. 요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랑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even if. 그 다음에 어떤 거? even though. 문제는요. 얘는 이제 as if라고 해서 if가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띄는데 as though 이렇게 나와버리면 얘가 가정법인지를 잘 느끼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법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요. 예를 들어서 이 뒤에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칩시다, 주어. 그리고 이제 과거 동사가 나왔을 때 얘가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were를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오케이? 이 점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이에요, 얘도. 정확히 얘기한다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죠. He stood with his head bent as if he had found some food for 뭡니까? 아, 죄송한데요. 이게 sought 제대로 됐나요? 네, sought 제대로 됐네요. 아, 선생님이 도구랑 약간 헷갈렸어. 그죠? 자, 그래서 he stood with his head bent. 이거 보시면 뭐 느껴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뭐 느껴지는 거? 먹죠. 부대상황. 그죠? 그는 머리를 구부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마치 he had found some food for thought. 그래서 생각을 하기 위해 사고를 위한 몇 가지 음식을 발견한 것처럼, 그죠? 발견한 것처럼 머리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생각을 위한 몇 가지 음식을 생각하니까 사고할 만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야.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죠. 골똘히 생각할 만한 어떤 음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음식이라는 건 약간의 좀 은유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발견한 것처럼 탁 머리를 구부린 채 뭐 이런 표정이겠지. 탁 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with 부대상황 구문도 느껴지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안 어렵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해설 부분에 있는 것들 해설에서 as if의 뒤에는 가정법이 오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그러면서 잘 보시게 되면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비동사로서 were를 써주고 있죠. 가정법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점 잊지 않으셨으면 제가 좋겠고요. 네. 그대로 이제 심화학습 한번 가봅시다. You are the busiest people we know. 그대로 느껴지지, 이게. 당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죠? 가장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you가 이제, 그러나, you welcomed us into your home as if. 그 다음에, nothing in the world. 이게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가 되냐면, 부정어를 이용한 최상급 표현입니다. 부정어를 줘가지고요. Nothing in the world was more importan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되냐면은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Nothing이라는 게 지금 단수지 않습니까? 단수면요 여기에 was가 써야 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가정법이라니까 지금. 가정법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쓰여질 때는 were를 써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것도 하나 잘 느끼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분명히 질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s if가 또는 as though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비동사가 나오게 될 경우 were를 써주는 게 원칙적이다. 그게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당신은요. Welcome us into your home.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환영해 줬습니다. 마치 세상에 어떠한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중요한 겁니다. 해석 잘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환대를 받은 거죠. 대단한 환대를 받은 거예요. 네. 넥스트 볼까요?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것도 약간의 의인적인 개념, 그러니까 의인법적 개념이 좀 필요한 건데요. The whole street is full of life. 이때 이제 life를 뭐로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life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되게 중요한 건데 life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것도 있고 생명체라는 뜻도 있고 사람이라는 의미도 의인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반적인 문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죠. People hurry to and fro. 밑에 나와 있죠. To and fro에서 이리저리 분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As if 마치 they didn't have any moment to lose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되겠어요? is full of life 이래버리면 활기로 가득 차다 이런 얘기가 좋겠죠. 사람으로 가득 차다 또는 활기차 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 거리는요 활기차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시장 같다는 느낌 좀 들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끔은요 모르겠어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는 많이 가보시긴 할 텐데, 선생님이 가끔씩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요. 그 다음에 이제 포구 같은 데 있죠. 무슨 개가 많이 잡힐 때, 이렇게, 간장게장 같은 거 해먹고 싶고, 이럴 때 이제 한번 가고 그러면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젊을 때도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루즈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또는 루즈해지거나, 또는 이제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던 게 많단 말이에요. 영화 오디션 같은 것도 여러 번 떨어지고, 저는 정말 시도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합격을 했어. 근데 그 합격했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더만요. 그게 불러줘야 되는 거지. 진짜 그렇더라고. 무슨 기획사에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젊을 때 모르니까. 이런 거 보다 그래서, CF 이런 것도, 저보고 오토바이 오토바이 배우겠다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해보고 해보는데, 실패한 것도 있죠. 어떤 자격증 시험에도 좀 떨어져 보고 그럴 때, 약간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시장에 한번 가보고 그러면요. 굉장히 활기차입니다. 저는 되게 권장해요. 재래시장. 가면은 할머님이시라든지, 이제 아주머님들이 그냥 거기서 이상하게 시장에서 드시는, 일하면서 드시는 밥들 있죠. 그거 보면 이렇게 군침이 넘어간다? 막 해가지고 얼마야 이러면서 하시는데 저 진짜 가끔씩 가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시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hurry to and fro 이리저리 분주합니다. 마치 they didn't have any moment to lose 잃어버릴 어떤 순간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분주합니다. 활기차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네. 마트는
마트는 역시 시시코너죠. 최고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마트는, 예, 시장이 좀 더 정감이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됐죠? 예. 그 다음에, to hear him talk. 이렇게 했는데, 전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투부정사가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갖고, 숱하게 질문들이 왔던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 뭐, 카페도 그렇고요, 또 게시판도 그렇고요, 타 사이트도 그렇고요, 뭐, 여러 군데서 막 오는데, 이제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투미, 동명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투부정사는 미래적 개념, 그 다음에 동명사는 과거지향적이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기 위한 이런 의도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런 얘기들 좀 가끔 합니다. 근데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굉장히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로 딱 잡습니까? 아니, 하나로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독해 편리성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 투부정사가 무슨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명사적 용법일 때도요,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비투 용법이라는 것도 있고 비투 용법, 한정 용법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일 때는요, 뭐 이것도 저도 다 합니다. 원목이, 조결감 이렇게 하면서 저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원인, 목적, 이유, 조건, 결과, 감정의 판단 이걸 딱 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르는 해석이 다 틀리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라는 근거로, 뭐뭐 한다면, 뭐뭐 해서, 틀게 맞습니다. 근데 언제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갑자기 울컥하네요. 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이제 많이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한테. 마치 이런 거죠. 그 전에 얘기했던 거. 왜 아버지 가라고 해야지 아버지는이라고 합니까?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물론 딱 맞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잡으면요, 문맥이 이게 투부정사라는 게 문맥을 바꿔주는 그런 파괴력이 있지는 않아요. 미래적 개념과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원칙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 말투를, 어투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좀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해석으로 통합해서 해석하시는 게 편리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주어라면 은는 이가로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많이 봤어요. 저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as라는 걸요, 진짜 사전 이런 데서 찾아서 다 외우는 학생들을 봤어요. as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암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동태와 수동태 같은 경우, 그죠? 또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또 시제에 관련됐으니까 해석이 약간 틀려지면 의미가 약간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정확히 해석도 되는데 문맥이 파괴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영어는 조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꾸다 보니까 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던 거거든요. 거기에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hear him talk라는 것이요, 이것이 만약에 가정법으로 만약 그가 말하는 걸 듣게 된다면 이라고 해석되기 위해서는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가정법적 개념이 있어줘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면 그가 말하는 거를 듣기 위해서도 좋고요, 듣는다라는 것은 뒤에가 만약에 이제 동사가 나온다면 이건 주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따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명사적이냐 형용사냐 부사냐 막 일일이 따지면서 하시게 되면은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그렇죠? 예, 문맥이 파괴되지 않으면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가장 좋은 해석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건요, 뒤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요, 예문 한번 보시죠. To hear him talk, you would take him for a fool.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이제 정확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would라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ou would take him for a fool. 밑에 나오죠? take A for B 그러면 A를 B로서 생각하다, 간주하다 이런 얘기인데 너는 그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너는 간주하게 될 거야. 간주하게 될 텐데 이런 얘기인데 문맥으로 따지게 되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이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위에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가정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문맥만 잘 따져주시길 바라요. 그의 경우는 거의 위에서 정도, 위하려고 이 정도가 굉장히 괜찮아요. 잘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오케이? 그래서 그거 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들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투부정사를 해설해 보시면 가정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쭉 보십시오. 이런 쭉 보시고요. 오케이. 요거죠. 116번. 요건데,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요. provide, 이게 특수 조건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써준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많이 써줍니다. 조건문의 개념으로. 그래서 provided that.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쪽 친구들이 그렇게 쓰니까 제가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요. 이거 대신에 이제 providing이라는 말도 써줘요. 이제 고급 독해 같은 거 하시는 경우에 많이 보게 돼요. providi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suppose. 이런 것들도 있죠. 그죠? 만일 뭐뭐라고 가정해 본다면, suppose, 전제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supposing도 있고요. 거기 써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granting, granted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조건문처럼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특수하게 쓰이는 경우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급 독해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시면요. I will go, provide that it is fine tomorrow. 그죠? 여러분이 보다시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I will go 다음에 provide라는 이게 동사 형태가 나와버리면 문맥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문장도 비문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수 문장이라는 거예요. 결국 동사 두 개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I will go provide that it is fine tomorrow. 내일 날씨가 좋다면 좋다라는 것이 제공만 된다면 한국말로 맞춰준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난 갈게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if 대용 어구라는 말을 우리가 써주는데요. 네, 알아두시면 뭐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다시피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에 대시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provided라고 이렇게 나와버리면요. 좀 이상한 문장이 돼버리죠. 왜냐면은 이미 주어 동사 we are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아로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쓰였다는 거예요. 명령문이라면 동사 원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하게 쓰였다는 그 if가 없는 if 대용 어구다라고 느껴지시면서 딱 잡으시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We are perfectly free to buy as much of a commodity as we like. 뒤에 이제 우리가 비교급을 또 배울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동등비교, 원급비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써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의 commodity라는 것을 일상 생필품, 물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어떤 물건의 양만큼 똑같이 사는데 완벽히 자유롭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것들은 그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충분히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만일 provided we can pay the price asked.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로 쓰여진 것이고요. 어떻게? 요구되어지는 asked, 요구되어지는 가격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일상생활 용품들을 완벽히 우리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요청받은 가격만 지불할 수 있다면
그렇죠? 많은 상품들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otherwise가 나오네요. otherwise. 자, 요거 이제 한번 좀 잘 보세요. otherwise 이렇게 됐을 때요. 예문을 보면서 한번 가는 게 나을까? 오케이. 이렇게 갈게요. He started early, otherwise he could not have caught the train. 그는 일찍 출발했다. 그렇지 않다면 he could not have caught the train. 그가 그 기차를 탈 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otherwise가 나와서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얘랑 이제 기본적 독해로서 구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unless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unless가 있어요. 이것도 만일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요, 약간 해석등이 좀 틀려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따로 뽑아서 좀 할게요. otherwise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unless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앞쪽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A, B라는 게 예를 들어서 B라는 게 있게 되면요. 얘는 당연히 이제 unless는 접속사로 쓰이니까 얘는 얘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otherwise 같은 경우는 부사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어디 붙냐에 따라 약간 틀려지는데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얘는요. 어떤 거를 갖다가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뭐뭐 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B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어떻죠? 만일 B하지 않는다면 A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부정의 낫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어디를 갖다가 부정을 해주는지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He started early. 그가 일찍 출발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요. 이거를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unless라는 것은 결국 if not이거든요.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얘기죠. 문법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한번 교육적 모의고사는 아니고요. 사설 모의고사인데 괜찮았었어요. unless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이 어쨌건 저쨌건 이 뒤에 예를 들어서 not이 나왔다면 이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죠?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얘는 if not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not이 붙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 뭐가 돼버린 겁니까, 여러분들? 긍정이 돼버린 거야, 강한 긍정. 다시 말해서 네가 바보가 아닌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unless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if 써버리면 되는 건데 네가 바보라면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서브노트 해놓으세요. unless 절에 부정어, not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문장이다 라는 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 unless를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unless는 이미 not에 대한 개념을 갖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unless you were a fool. 네가 바보가 아니었다면 또는 아니라면 이런 얘기로. 오케이? 네. unless you aren't a fool.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예. 그거 참고적으로 하나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네. 자. 그 다음 거요. 볼까요? I have a test. Otherwise. 내가 시험을 치러, 네 시험을 지금 시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I would accept your invitation. 너의 초대를 받을 텐데, 수락할 텐데, 그죠?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사람이. 응? 됐나요? 어렵질 않으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It was good that I had money with me. 이게 무슨 말이야? I had money with me.
내가 나와 함께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좀 이렇게 국어적으로 이렇게 좀 잘 해보세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나에게 돈이 있어서 좋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I would have been put to shame. put to shame이라는 게 뭐겠어요? 수치스러움, 창피스러움.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에, 수치, 창피함에 놓였었을 텐데. 됐어요? 돈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없었으면 아주 그냥 창피 엄청 당했겠다. 이런 얘기를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때 이제 have been put이라는 게 수동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put. 과거분사로 쓰여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놓여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수동에서. 됐습니까? 네. 그럼 otherwise까지 됐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in case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if가 없이 if의 대용어로 쓰이는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in case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in case가 뭡니까? 경우에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라는 경우에는 또는 뭐뭐라는 경우라면 또는 많이 어떤 경우에 대비한다면 이 정도의 조건적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문장이.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야. 해석이 잡혀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그래서요. In case that you are in trouble, please feel free to call me. 해석본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당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에 대비해서라면 다 좋아요. 오케이? Please feel free to call me. 자유롭게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그죠? 가볍게 전화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In case는 그 정도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뭐 조금 어느 정도 나오는 경우인데 해석이 안 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석을 나오는 In case you need my help.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또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Please don't hesitate to call me. 사양 말고 전화를 좀 걸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쓰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심학습 가시면 In case we fail, we must have something to fall back on. fall back on.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fall back on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수고로 외우죠. 해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의지할 만한, 기대할 만한 뭔가를 가져야만 한다. 또는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는 기대할 만한 또는 믿을 만한 뭔가를 가져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이걸 하면서 살짝 웃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단어를 좀 특이하게 외워요. 하도 안 외워줘가지고 저처럼 단어 때문에 고생한 사람 없을 겁니다. 정말 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칭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능적 뇌를 갖다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물리적 뇌를 사용했던, 그죠? 그냥 장시간 앉아있고 장시간 쓰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어휘 강의도 제가 해드렸던 건데요. 이게 800원이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연상법을 했었는데, 그죠? 난 믿을 게 없어. 두 가지를 외웠어. 난 그 사람 너무 믿어서 800원 했어. 막 이러고 했었어요. 8을 100원 했어. 또는 믿을 건 800원이야. 막 이러면서 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외워져요. 안 까먹어야죠. 한 번 그러고 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얘기는요, fall back up 해가지고요, 등을 갖다 떨어뜨린 만큼, 그만큼 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fall back up. 이렇게 돼가지고. 예, 그게 좀 기억이 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와, 119번이에요, 여러분들. 119번인데,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상당히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요, 명령문 플러스 and입니다. and 이래버리면, 이건 if의 의미를 가져.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얘기고, 명령문 플러스 오화가 되면요. 이건 if not의 의미예요.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명령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강건체가 나와도 되는 겁니다. 강한 문장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인데 should라든지 must, have to 이런 말들과
이놈들이 같이 합쳐져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죠? You should study hard. You must eat. 넌 반드시 먹어야만 해. And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명령문이라고 이제 통용해서 얘기했는데 명령문 들으시면요. 강한 명령도 있고요. 약한 명령도 있기 때문에 명령적 개념은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는 책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나오시게 되면 그것과 and와 or가 붙어버리면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Study hard and you will pass the test.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뭐예요, 여러분들? 명령문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명령합니까? 명령 지금 하는 거예요.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밥을 먹어서 써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문적 개념밖에 될 수가 없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미래적 개념을 수반하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그 시험을 통과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이해가죠? 오케이. 심학습. 예문은 거기 있는 거 쭉쭉 한번 보시고요.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Sit back and rest. 앉아서 휴식을 취해라. 그러면 you will feel much better. 훨씬 더 기분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됐죠? 휴식을 취하면. 그 다음에 study English as hard as you can. 자, 이제 뒤에서 이제 비교, 이제 우리 이 파트 끝나고 이제 비교 들어가요. 비교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as one can이라는 게 있어요. one can. 이게 이제 결국 possible입니다. possible.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오케이? 가능한 한 열심히 영어를 공부해라.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not be able to master it at all. not at all이라는 이 수거도 딱 받으시면 너무 좋죠. not at all. 그러면 전혀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것을 절대로 마스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 그러니까 할 때 확 하세요. 할 때 확 밀어붙이시고 영어는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틀이 잡히시면 돼요. 틀을 이렇게 대원칙만 잡히시고 거기다가 살을 막 붙이시게 되면은 물론 이 틀 잡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119번까지 해서 지금 맞췄어요, 여러분들. 가정법, 즉 조건문적 파트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그 비교라든지 뒤에 도치, 생략, 그런 좀 특수 구문적인 게 남았거든요. 와, 정말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왔고, 글쎄요. 지금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만 해주시면 분명히 좋아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꾸준히 해왔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끝날 때 분명히 여러분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열공하시는 모습이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느껴집니다. 끝날 때까지라도 정말 이 열기 멈추지 마시고요. 계속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정법 파트까지, 즉 조건문 파트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실전 패턴 파트를 공부하시면서요. 정말 유종의 미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 대단히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때도 건강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